안녕하세요. 2023년 5월 8일 태국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방콕시에서는 사전투표 신청자 81만 1,956명 중 91.81%인 74만 4,687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소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호웨이쾅으로 5,179명의 신청자 중 95.69%인 4,956명이 투표했습니다. 또 호웨이쾅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폭염에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 당국은 앞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곳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선거에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산이라고 불리는 태국 동북부 지역은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이 퍼져 있는데 민물고기를 생으로 버무려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민물고기를 생으로 섭취 시 기생충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충분히 가열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생선 외에도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생으로 먹었다가 기생충 감염이나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나콘라차시나 빡총 지역에 위치한 사원에서 거액의 기부금이 횡령된 사건과 관련 주지 승려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돈은 1억 8천만 바스로 한화로 약 72억 원입니다. 14일까지 태국 전역에 국지적으로 열대성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당국은 강풍과 뇌우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특히 벼락이 칠 때 휴대전화 사용을 피하고 광고판이나 나무 밑에 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콕시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숙자 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시내에는 약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거리의 노숙자들에게는 찾아가는 목욕 서비스와 건강검진, 상담, 식사 지원, 쉼터 지원 및 귀가 지원 등도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9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64달러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RCA라고 하면 클럽들이 밀집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여행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건물들 상당수가 노후하고 오래된 곳이 많은데 비교적 건축비가 덜 드는 단순 구조의 클럽과 술집이 들어서면서 방콕 시내의 대표적 유흥거리가 되었습니다. 지역 일대의 땅은 국영철도의 소유인데 2024년 기존 임대계약이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콕은행 그룹의 계열사인 부동산 개발사가 국영철도로부터 30년간 토지를 임대했다고 발표했으며 60일화의 부지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RCA에 있던 클럽들은 또다시 외곽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겠네요. 태국 재무부가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태국인과 거주 외국인들에게 천바세 출국세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여행업체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국세 징수는 1991년 7월부터 징수하려다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억제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취지였었다고 합니다. 재무부가 뜬금없이 이달 3일부터 17일 사이에 출국세 징수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당장 출국세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법률에 따라 공청회는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태국인들은 한 해 약 120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단순 계산만 해도 매년 12억 바트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출국세가 10,000원 정도인데 반해 태국이 40,000원의 출국세를 징수하려는 걸 보면 통 크게도 뜯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콕 파람성 도로에서는 고가 고속도로가 건설 중인데 지상으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4시경에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54세 인부 1명이 숨지고 지나던 차량 8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안전성 점검을 위해 7일간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7일 파타야 좀티엔에 위치한 콘도에서
태국인 여성이 90만 밭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계 주인인 38세 영국인 남성은 얼마 전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시계를 테이블에 두고 욕실에 들어간 사이 여성이 시계를 가지고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로프리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69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져 있었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로 72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폐역군인 출신인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용의자는 화가 나서 권총을 꺼내 발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치앙라이 메짠 지역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가던 미니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통제 불능에 빠졌다고 운전기사가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푸켓 경찰은 무양 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지하에서 운영되던 도박장을 단속했습니다. 현장에는 15명의 도박꾼들이 도박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박 자금 2만 560바트와 카드, CCTV 카메라 등을 압수했습니다. 수라탄이 경찰도 반나담 지역의 고무 농장을 급습해 도박꾼 41명을 체포했습니다. 농장 내 숲속 오두막에서 도박판이 열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도박 도구와 현금 13만 2,390바트 압수했습니다. 나콘라차시마 무앙 지역의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인근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시작되었는데 불에 잘 타는 제품들이 가득해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약 5천만 밭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국 선거법에도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깐짜나부리 지방에서 유권자 2명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무송크람 안파와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서 신원불명의 60대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평소에 버스 정류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지속되는 폭염에 의한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무송크람 방콘티 지역의 주택에서도 50세 남성이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숨진 남성이 동네 슈퍼로 음료수를 사러 갔다 왔는데 직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역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체감 기온이 50도가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부 고용국 직원들은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직원을 모집하던 업소를 조사했습니다. 방콕 통부리 달라푸르 지역의 가라오케인데 업주는 베트남 국적의 34세 남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월 4,500바트의 임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남성은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용국은 업주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도 법률에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국은 사라보리 무앙 지역에서 650kg의 마약을 싣고 가던 트럭 세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기 한 정과 용의자 12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은 동북도 국경에서 방콕 수도권으로 운반 일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8일 오후 5시경 나콘나역 무앙 지역 일대에 폭풍우가 발생해 변압기가 폭발하고 간판과 천막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폭우로 인해 저지대 도로가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 빡청 지역에 위치한 사원에서 주지 승려 등이 거액의 기부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중앙수사국은 주지 승려가 추가로 빼돌린 1억 바 상당의 금괴와 현금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 승려의 진술에 따라 사원 인근 숲의 땅을 파보았는데 땅 속에서 현금 8천만 밭과 1,900만 밭 상당의 금괴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자 뚜자쿠에 위치한 중앙수사국 앞에서는 변호사와 피해자 50명이 모여 다이아몬드 판매 사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던 상점 주인은 돈만 챙긴 후 가게 문을 닫은 뒤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00명, 피해액은 6천만 바트입니다. 푸켓 경찰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을 벌여 216개소를 수색해 불법 체류 혐의로 182명의 외국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불법 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러시아인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16명, 미국과 중국 15명, 영국 1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색출해 푸켓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카오치천 인근의 상점을 임차해 가짜 부적을 판매하고 있던 중국인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상대로 보통 1000밭에서 4000밭에 팔리는 부적을 10배인 10,000밭에서 40,000밭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부적 중에는 가짜 부적이 상당수였으며 체포된 중국인들은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